노트북이 여기로 딱 오면 좋은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앉아서 해야 되네요. 네, 5분이 됐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4일 정도의 그 파이썬의 기초적인 거, 알고리즘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셨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빅데이터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씩 하는 시간을 이제 같이 오늘부터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거 아니지. 여기 지금 시스템이 익숙치 않아서 자, 저는 네. 지금 현재 뭐 대학에 출강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주로 인공지능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생성 AI 쪽으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생성 AI 쪽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을 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들 몇 가지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을 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1km에 이제 이런 얘기 좀 약간 동기부여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1996년 이후부터 그때가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탑10이에요. 자, 기준이 언제냐면 4월 기준이에요. 자, 여기 10위까지 딱 보시면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10위까지의 공통점. 공통점이 여러분들 쫙 다 보면 여기서 몇 개 빼고 다 IT 플랫폼 회사들이에요. 맞아요? 그죠? IT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80대 20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의 20%가 전 세계 모든 것들이 지배를 해서 거기에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게 주도가 되어서 모든 산업군을 이루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로 보시면은 쫙 다 뭐 여기가 한 7개, 8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자 아람코, 자 아람코는 여러분들 이거 사우디 에너지 회사예요. 에너지 회사인 거고, 그다음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것은 워렌 버핏, 뭔지 아시겠죠? 금융 관련되는 회사인 거 두 개 빼고, 뭐 요즘은 금융도 AI랑 뭐 그런 것들에 접목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 인공지능 하면서 너무나 많이 주가 푹푹푹 뭐 뛰고 있고 뭐 요즘 조금 있지만, 자 메타 여러분들 그 페북 바뀐 거고, 그다음에 루이비통도 이미 뭐 메타버스에서 같이 해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하는 것들도 요즘 서비스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개를 딱 보면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들에 떨어지는 연관이 없는 회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빠르게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산업군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을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겠다고 오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들에 대한 내가 꼭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이제 인공지능과 같이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 서비스들을 내가 조금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제 또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기개발이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한번 또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혹시 글로벌 회사인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를 혹시 플랫폼을 아세요? 구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는 매년 뭐냐면 이런 직군들이 여러분 직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군들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무엇인지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 건지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올해 1월에 발표한 보고서예요. 자, 올해 1월에 발표한 보고서인데 밑에 보면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영어로도 보시고 밑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자, 미국의 실직한 구직자 1인당 1.9개 일자리는 열려 있대요. 일자리는 열려 있는데, 그런데 고용주들의 75% 정도는요, 인재가 없다라고, 인재를 찾을 수 없다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드인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역량이, 지금은 어떤 역량들이 많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사이트를 한번 가보세요. 어떤 역량들이 한번 필요한가라는 것을 매번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내놓습니다. 매번 내놔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 있고 하드웨어 스킬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고요. 사이트 가면 다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드웨어 스킬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2020년 거랑 2023년 거랑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오고 할 때는 이제 저도 지금 챗GPT 생성 AI하고 블록체인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뭔가를 지금 하려고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 이제 2020년에서는 이제 여기는 하드웨어 스킬이에요. 하드웨어 스킬의 1위가 보면 블록체인이라든지,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었다면, 저희 옆에 2023년 올해 1월에 내놓은 것에는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한 제작 도구들에 대한 스킬들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자바나 파이썬이나 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을 시키고 싶어서 이 과정에 함께 하신 것을 잘하셨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누구나 다 이거를 이제 아예 직업군으로 이렇게 비전공자이지만 직업군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는 저런 언어들을 조금은 내가 접목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금융 관련돼서 그런 컨설팅을 하고 하는데도 거기 안에서 매번 이제 그분은 비전공자인데도 이미 파이썬에 이제 도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직군이 아니래도 업무에 그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스킬들을 조금은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따른, 자, 저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이제 학생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만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해외라든지 글로벌 회사들 같으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인맥을 쌓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쉽게라고 하기는 보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플랫폼 중에 하나가 링크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링크드인 한번 설치를 하셔서, 앱을 깔으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업종에 가려고 하면 어떤 역량도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페북이나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해서 막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들을 좀 거기서 링크드인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인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글로벌하게, 나는 영어가 좀 된다. 그러면 그런 쪽에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에서 또 운영을 하는 플랫폼인 거고, 그래서 자,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산업계가 인재상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실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 분야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파이썬이라는 부분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분야는 크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론트엔드단, 백엔드단, 데이터에 관련되는 거, 인베디드 관련되는 거, 보안에 관련되는 거, 이렇게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들 부분에 눈에 보이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웹이나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안에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백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들,
뭐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가 접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보안에 관련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프로그래밍의 분야도 내가 어떤 부분에 나는 좀 더 집중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 프론트엔드랑 이제 백엔드에 관련되는 거 보시면 이제 위에 보여지는 거 사용자에게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여러분들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백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여러분들 파이썬 뒤에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웹이라든지 모바일 솔루션의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 사용자 경험. 저는 이제 이거를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용자 경험에 대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서 여러분들 개발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뭐 디자인의 감각이라든지 뭐 고객 경험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을 좀 잘 하시는 분, 그런 것들이 이제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백엔드 부분에는 서버단에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정리를 하거나 뭐 클라이언트 측의 모든 것을 자, 이렇게 뭐 매끄럽게 뭔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논리적인,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체계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에 좀 흥미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좀 적합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용어적인 것들인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제 백엔드에서 여러분들 사용되는 언어하고 프레임워크들 뭐 이런 종류들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 여러분들 유튜브나 찾아보시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자,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언어인 거고요. 그죠? 자, 여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을 우리는 다 묶어서 그냥 통칭해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뭐 이런 API나 뭐 SDK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자, 자바라는 툴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는 스프링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이게 같이 묶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바 툴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뭐 스프링이라는 그 플랫폼을 같이 활용을 해서 백엔드 단에 그 유저 폼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파이썬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여러분들 사용되는 자,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웹과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장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과정에도 장고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다뤄볼 거고요. 깊이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다뤄볼 거고요.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3일인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아니면 그 뒤에 넘겨서 그 뒤에 분이 또 뭐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C샵이나 이런 언어들의 플랫폼에는 ASP, .NET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백엔드 단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프레임워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는 거. 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는 것은 자, 이런 거 뭐 SQLite라든지 MySQL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관리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백엔드하고 그 프론트엔드를 다 여러분들 아우러서 하는 것을 우리는 풀스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드인이나 그런 데 가서 보시면 뭐 풀스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인을 합니다. 아니면 백엔드 쪽을 합니다. 뭐 프론트엔드 쪽을 합니다. 뭐 그런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나는 이런 개발에 관련돼서 되게 관심이 많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했을 때 사용을 한번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발이나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들을 나는 학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파이썬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파이썬 언어가 되게 쉬워요. 쉽고 빠르게. 뭐 자바나 이런 거 같은 경우 한 4줄, 5줄 정답에 파이썬은 2줄 뭐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뭐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풀스택이라고 해서 아까 지금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내가 다 그래도 조금은 접목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어를 쉽게 이렇게 접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DB도 좀 다룰 줄 아시면 좋고요. 자, DB도 다루시고 그 다음에 백엔드 쪽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플라스크라고 해놨는데 요즘 이거는 한 3년 정도여서 플라스크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랬고요. 요즘은
뭐 파이썬에다가 플라스크보다 이제 장고로 더 여러분들 더 많이 요즘은 플랫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는 뭐 리눅스나 그죠 AWS 정도 조금 이제 뭐 쉽게 또 다루셔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쪽에는 웹 쪽이 있고 앱 쪽이 있고 요즘 웹이나 앱 둘 중에 뭐 하나를 다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 쪽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거라 뭐 앱 쪽에서는 플러트를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툴들을 조금씩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나를 여러분들 잘 다루게 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 문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서 쉽게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요즘에서 이런 개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관련되는 거, 뭐 AI나 뭐 이런 거 서비스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할 때 조금씩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나는 조금씩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외에 여러분들 밑에 이런 거 쌓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런 거 쌓는 거. IT 쪽은 그죠? 너무너무 빨리 변해서 특히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서비스들이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공부하기 너무 벅찹니다. 저 또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그 백엔드 쪽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은 여기 지금 제가 1월 기준이에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얘가 아주 깃에서 여러분들 조사를 한 내용이었는데 보시면 자 2위가 장고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플라스크가 여러분들 위쪽이었었는데 2위가 장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을 했으면 장고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한번 그것을 경험을 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풀스택 서비스 개발을 하는 거나 이런 프로세스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했지만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언어를 맨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뭔가를 조그만 거라도 완성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정이 제가 3일 끝나고 나면 다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를 제가 한 3개, 4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냥 언어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 하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번 그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 다른 학생들은 뭐 놀러 갈 생각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서 공부하시잖아요. 멋지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해서 하시는데 그 프로젝트를 좀 잘 하셔서 나의 포트폴리오로 잘 만드셔서 나중에 뭔가를 취업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멋지게 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둘씩 이렇게 좀 짝꿍을 이루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도 지금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인사 잘 하시고 계시죠?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요. 뒤에 분하고도 인사 한번 하세요.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자, 강제적으로 나와서 시킵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의사소통이 뭔가를 돼야지 좀 더 시너지 있게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예전에는 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었다고 한다면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요. 자, 이렇게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변하는 곳에 꼭 여러분들 내가 하는 전공에서 이제 저도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뭐 이제 교양 과목들 진행을 하고 전공도 진행을 하지만 이제 교양 과목을 진행을 할 때는 보면 여러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전공에 같이 융합을 하고 요즘은 융합을 해서 하는 시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전공에 이 IT 기술이 어떻게 융합이 돼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 좋은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양하게 지식들을 매번 발빠르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이제 요거 자료는 제가 필요한 것들만 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공유 사이트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과정이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의 기반이 다 요즘 마이데이터 시대여서 모든 게 여러분들 뭐 센서를 이용을 한다든지 뭐 SNS라든지 그런 곳에서 모든 게 데이터들로 여러분들 분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을 건지 그러한 것을 진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절차를 우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것을 내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것들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먼저 정의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건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 그렇게 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또 수집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자,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데이터 전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제를 해주거나 필터링을 해주거나 그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것. 어떤 것의 결과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결과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분석 과정은 크게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희는 자 이렇게 위에 것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 밑에는 여러분들 그냥 통계적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뒤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거의 통계적 분석일 거예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 분석하고 하는 과정은 이거 다음에 또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 또 있죠. 학교에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인공지능으로 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포커스는 여러분들 주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여러분들 보면 여기 데이터 모델을 얼마만큼 잘 설정을 해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모델의 종류들이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정리가 된 것들이에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 제일 전통적인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거 합계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 기술 통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측을 그러니까 종속 변수, 독립 변수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어떤 선형 관계가 있는 건지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분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주성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계를 좀 아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메리트 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이라든지 잡구하는 플랫폼들 가서 보시면은요, 데이터 분석 이런 거에 관련되는 보면 통계를 좀 아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통계적인 분석,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요 정도만 상황 분석, 회귀 분석까지는 안 갈 거고요. 요 정도 여러분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제가 뒤에 대충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갈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떤 모델을 써서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계 분석 모델을 한번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을 이제 패턴 인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분석을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NLP, 자연어, 챗GPT 때문에 자연어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 되게 이슈잖아요. 그죠? 너무 이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분석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속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분석하는 방법들도 조금씩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이었다고 한다면, 자, 요즘은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예측 분류 이런 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뒤쪽에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하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냐에 따라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된 것을 가지고서 내가 최적의 것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것을 선택을 해서 걔를 평가하고 시각화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주로 빅데이터 분석은 프로세스가 파이프라인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와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들 가져오게 될 거고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방법이 요즘 공공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웹이잖아요. 그죠? 웹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가져오는 방법으로 있는 데이터 수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는 웹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크래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자, 그냥 요거로 통일을 할게요. 그래서 저하고 오늘 아마 이제 웹 크롤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고, 그 확인된 내용을 이제 클리지, 거기에 너무 이상한 값들이 나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우린 통계까지 안 갑니다. 통계적 분석은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 분석만 정도만 해요. 기술적 분석 정도만 여러분들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배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내가 자동으로 만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웹클로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처리를 하고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술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수치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프화하기 위한 것이, 자, 시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자, 우리는 매플락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맛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것을 왜 쓰는 건지, 어디에 쓰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가시라고요. 그죠? 무조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는 그 파이썬의 좀 기본적인 것들을 쭉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저 3일밖에 아니죠. 제가 뒤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아무튼 자, 그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거 프로세스를 2명이 조를 이뤄서 다 해서 한번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여러분들, 뒷부분에는 아마 이거보다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줘서 그 데이터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 도출하고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약간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꾸 이거 노트북인데 키보드를 얘를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먼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치 데이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텍스트나 이미지나 음성 이런 것들이 모든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비정형 데이터들이 저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은 크게 보면은, 자,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엑셀 시트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있죠. 엑셀 시트처럼 여러분들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 반정형 데이터 같은 거는 XML이나 JSON, 우리 JSON 여러분들 그 API 가져와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기호를 넣어서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구조화를 시켰을 때 훨씬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 우리가 이제 크롤링하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데이터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 쉬운 자료로 여러분들이 정제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판다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이런 이미지들도 인공지능 할 때도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할 때도 이미지 같은 거를 이용을 할 때 그 이미지를 얼마만큼 잘 결과가 잘 도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을 또 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쓰고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 건지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많이 스터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여러분들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이렇게 한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6가지로 여러분들 뭐 정리된 것들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미디어, 이런 거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요즘은 클라우드 안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그러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는 웹을 통해서, 그래서 웹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데이터 수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술을 우리는 웹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웹 안에 사용될 때 사용자들이 뭐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넣는지 뭐 로고 분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자, 우리는 그 중에서 웹 크롤링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요즘 또 사물 안에다가 센서를 통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요즘 정부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뭐 AI 허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건 또 나중에 또 사이트 한번 쫙 제가 뿌려드릴게요. 자, 뭐 이게 공공포털 사이트라든지 열린광장이라든지, 여러분들 저는 캑을 되게 좋아해요. 혹시 아세요? 캑을이라는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는 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캑을 사이트는 가보면 가끔씩 이렇게 경진대회, 온라인으로 하는 경진대회 그런 것도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 있으면 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오픈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저희는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자, 여기 웹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이 방법 두 가지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공공 데이터의 API 여러분들 받아서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은 건지 그런 거 두 가지 이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웹 크롤링이에요. 그래서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내가 가져와서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수집을 한번 해보겠다고요. 자, 그런 것을 웹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 나 이런 이제 정보를 줘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분석이 돼서, 자, 파이썬의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을 추출해 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웹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여러분들 웹 크롤링을 하는 방법은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뭐냐면 거의 얘가 근데 베이스가 돼요. 얘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을 플러스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1번, 3번도 플러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뭐냐면 정적 웹 크롤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 혹시 홈페이지에 만드는, 이거는 랭귀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마크, 표시만 해놓은 그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자, 그냥 우리 워드처럼 글자를 크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 뭐 어떻게 표시하겠다라고 해놓은 언어들이 이제 HTML이잖아요. 그래서 그 HTML의 구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적 웹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 뭐냐, 뷰티풀 슈브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도 웹도 가서 보시면은요, 어떤 것들 막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밑에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이렇게 변하는 웹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적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PI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거 정적 웹크롤링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웹이 내가 사용자가 나 이런 거 해줘 라고 하고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웹 서버에 날릴 수도 있고 메일 서버에 날릴 수도 있고 파일 서버에 널려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웹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HTML, 자, 요런 구조죠. HTML 같은 경우 이렇게 태그라는 언어로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맨 앞에 뭐 P 하는 게 태그 이름이고요. 이게 문단을 나누겠다, 뭐 정렬하겠다 이럴 때, 자, 그리고 그 옆에 속성 이름이 들어가고 속성 값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고 그 안에 내용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크업 랭귀지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죠. 이렇게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 CSS는 자, 여러분들 얘가 HTML이 뼈대를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CSS는 거기에 예쁘게 꾸미는 시각적인 역할을 하는 게 CSS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CSS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나는 A타는 거, 앵커, A 태그라는 거에다가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로 하겠다, 폰트 사이즈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주는 CSS의 구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크롤링이죠. 웹의 걸 가져오는 거예요. 자, 웹이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얘를 읽을 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어떤 거다 이라는 걸 읽을 수 있어야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HTML의 태그는 자, HTML 여기 들어있는 요걸 태그라고 하는데 태그 구조 이렇게 되고 CSS 구조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도 여러분들 머리와 이제 머리가 있고 밑에 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HTML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는 어떤 거에 들어가고, 그 다음 바디 부분에는 어떤 게 몸체 부분에 실제로 웹페이지에 보여지는 부분이 바디 부분이에요. 자, 바디 부분에는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바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 뭐 사과, 참외 이런 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자, 그 안에 여러분들 보면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자, 이게 속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게 클래스라는 것이 바로 CSS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 P 태그 레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위에 여기 스타일이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P 태그 레드의 컬러는 레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사과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클래스에 여기가 뭐 옐로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자, 클래스 여기 돼서 P 태그에 옐로우 돼 있으면 컬러가 그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참외라는 글자가 이렇게 뭐죠? 그린으로 표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클래스라는 것을 여기 스타일 안에 CSS에 쓸 때는 앞에 여기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점으로 표시가 돼요. 여기 클래스일 때는. 자, 근데 ID일 때는요. 자, ID일 때는 이렇게 클래스는 여러분이 여러 번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ID는 한 번을만 사용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ID 같은 경우 여기 앞에 샵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곳에 ID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걔를 밑에서 호출해서 쓰게 되면 이게 과일이라는 글자는 이렇게만 세팅해서 쓰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죠? 자, 요렇게가 여러분들 HTML 문서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HTML 문서를 가지고서 크롤링을 하는 연습을 조금 먼저 해보기 위해서 자, 요렇게 여러분들 HTML 문서를 먼저 하나를 좀 만들어 보면 좋은데요.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러분들 열으셔서 자, 아이고 잠깐만요. 자, 요거는 만드는 자,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들 가셔서 자, VS 코드 가셔서 자, 여기 파일에 가셔서 폴더 열기를 갈게요. 다 같이. 자, 여기 폴더 열기를 갈게요. 여기 폴더 열기. 자, 폴더 열기를 가서 눌러서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자, 폴더 열기 눌러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일찍 와서 보니까 여기 바탕화면에 파이썬 스터디라고 해서 샘플 뭐 이렇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바탕화면에 폴더가 하나 다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죠? 그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저는 파이썬 스터디라고 돼 있는 곳에 밑에다가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자, 새 폴더에다가 데이터 분석 이래서 그냥 DA라고 적을까요? 자, DA라고 이렇게 적어서 자, 걔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DA라고 여러분들 탐색기 창에 여러분들 하나 보일 거고요. 자,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들 플러스 눌러서 HTML 문서 하나 만들게요. 요거. 자, 여기 있죠? 그 폴더 안에 HTML 문서 얼른 한번 이해를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가서 눌러서 자, 여기다가 샘플 자, 여기 제가 보면서 여기가 키보드고 여기 보고 너무 힘들어. 자, .html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원래 저 키보드도 빠르지 않은데 자,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여기 가면 1번 라인 보이죠? 거기다가 그냥 자, ht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HT라고만 한번 적어주면 여기 HTML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그죠? 자, 그래서 걔를 HT만 적으셔서 밑에 얘를 딱 누르면 그 HTML 구조가 쫙 나와요. 딱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 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자, 이렇게 한번 얼른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바디 부분만 제가 가면 됩니다. 자, H1 태그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위에 요까지만 아마 만드시면 밑에는 복붙하시면 돼요. 자, 요까지만 여러분들 적으시면 밑에, 자, 여기 div 거는 여기 밑에 복붙하셔서 텍스트만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여러분들 조금 지금이 46분인데요. 조금 일찍 하신 분은 쉬는 거로 할게요. 좋죠? 자, 다 하셔야 쉬어요. 자, 화면 더 확대해 드릴까요? 뭐 텍스트는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없긴 한데 너무 힘드네. 이거 화면이 왔다 갔다. 자, 위에 타이틀 뭐 그런 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이걸 공유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HTML 구조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러면 좀 잘 보이나요? 자, 클래스 이름, 아이디 이름만 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div가 이렇게 문단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위에가 1문단, 2문단, 3문단 이 말이에요. 자, 1문단이 바나나에 대한 거, 2문단이 사과에 대한 거, 3문단이 오렌지에 관련되는 거, 문단 하나하나 나눈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앞에 스펠 태그에 바나나 가게, 사과 가게 여기 이렇게 일부러 제가 막 띄워놨어요. 네, 뭐 스페이스가 조금은. PT 안에 여러분들 오늘 하고자 하는 소스도 다 넣어놔서 이미지로 다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거를 뒤에 거를 그걸 보면 그럴 것 같아서 PT를 먼저 공개하는 게 낫나요? 위에는 플룻 1, 2 자, 요만큼을 하나를 만들어서 밑에 복붙 하셔서 뭐 숫자 뭐 그런 거는 마음대로 만드세요.
마음대로 만드셔도 돼요. 응. 우리가 HTML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따로 안 해서